자, 12월 2일 비트코인 시장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56,700달러인데요. 비트코인이 어제 다시 한번 60K를 뚫기 위해서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아쉽게도 다시 한번 막히고 힘이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위에 부분을 터치를 해주면서 두드려주는 그림은 나쁜 그림이 아니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위치에 있는 이 비트코인의 자리와 저항선과 지지선들, 그리고 지금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시장이 많이 어지러운데요. 오히려 지금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차트만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은 제가 말했던 지금 이 역헤드 앤 숄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기에서 일봉 마감을 한 번만 해주고 밑으로 좀 빠졌으면은 그림이 확실하게 좀 나오는 형태가 나올 것 같았는데 잠깐 이 위에 머물러 있던 시간이 조금 짧긴 짧았어요. 하지만 그냥 한 가지 좀 다행이라 생각하는 건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그래도 한번 터치를 하면서 마감을 어느 정도 해준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그림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확실한 카운팅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여기에서 날봉으로 봤을 때 확실한 카운팅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에서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 지금 이 넥라인이죠. 과거에 사용을 했던 이 기준점 라인이 되는 이 부분에서 자리를 좀 잘 지켜준다면 그림이 좋은 방향으로 충분히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목구름표랑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목구름표를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일단은 여기에서 지금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한 이유, 그리고 여기에서 저점을 찍은 피보나치를 그려보게 되면은 지금 라인들 보시면은 0.236 구간 과거에 터치를 했고, 지금도 이 부분을 지금 지지하려고 하는 느낌을 볼 수가 있고요. 0.382 59K 부분이죠. 어제도 여기에서 막혔습니다. 제가 이 부분 0.382 부분, 이 부분 뚫어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쉽게도 여기에서 막혔죠 또. 하지만 이 부분을 만약에 뚫게 되면은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채팅방에 어제 미리 얘기를 드렸거든요. 어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보시면은 같은 그림이죠. 같은 그림이고, 지금 여기 57K가 피보나치 0.236 구간 마무리 잘하고, 여기 382 구간 저항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을 뚫으면 63K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0.382 우리가 어제도 막혔던 이 부분을 확실하게 뚫어주게 된다면 충분히 63K까지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60K를 뚫어야 된다라고 했지 않아요. 자, 항상 기준점을 우리가 60이라고 딱 잡으면 이 60에서 오차 범위 500에서 한 700 정도는 여러분들이 주셔야 되죠.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가 어떤 기준점을 잡으면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60K에 팔려고 했는데 항상 이 정도까지 근처만 가고 내려가는 그림 많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매수할 때도 60K라고 잡으면 딱 이 부분까지 도달을 안 하고 살짝 위에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래서 매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위를 잡으면 이 라인의 이 위아래 부분으로도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를 주셔야지 항상 기준점을 잡고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54K라면서요. 데드라인 54K라면서요. 했는데 한 200에서 300달러 차이가 났는데 54K 뚫렸는데 왜 뭐 아무 대응을 안 해주시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이 59.3 라인 그리고 60K 확실하게 딱 뚫어주면 좋겠죠. 일단은 일목구름표 여기 피보나치 상으로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 자, 우리 피보나치를 잠깐 빼서 일목구름표만 우리가 확실하게 잠깐 보도록 하면은, 자, 일목구름표 상으로 우리가 여기 저항선이 지지선이죠. 지지선이 지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적색으로 표현된 이 선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을 지금 위로 올라가는 지지선 구간이 올라가는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일단 한 가지는 여기 노란색 선, 이 노란색 선과 그리고 여기 기준점이 되는 이 빨간색 선이 교차가 되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 있는 범위가 조금은 갭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게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나중에 골든 크로스가 한 번 더 나오게 되면은 그 이후에 또 빠르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위해선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림이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지지 라인은 계속해서 높아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자, 우리가 USDT 도미넌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저번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자, USDT 도미넌스는 비트코인과 가격이 완전 정반대, 디커플링 되어 있습니다. USDT 도미넌스가 밑으로 내려가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연초에 있었던 불장 때는 큰 움직임 없이 이 USDT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를 했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크게 밑으로 쭉 내려가고 여기서 쭉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계속해서 횡보하는 그림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여기에서 지금 밑으로 쭉 빠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왔고요. 여기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그림, 과거 연초와 같은 그림이 여기에서 발생을 할 수 있다. 그 이후에 마지막 시즌 종료가 될 때는 여기 USDT 이 횡보 박스권 구간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그때 비트코인은 전량 매도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USDT 달러가 계속해서 도미넌스가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 그리고 여기에서 안에 갇혀있는 그림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리고 오늘 중요한 내용 얘기할 겁니다. 미국 국채 금리와 관해서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니까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보면은 오히려 지금 아까 초반에 말했던 비트코인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께 지금 오미크론 덕분에 오히려 더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소스가 마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다른 내용이지만 첫 번째, 어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에 관해서 규제 피하려 한다. 기업인들이 규제 피하려 한다. 이렇게 좀 어찌 보면 부정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많은 암호화폐 기업인들이 규제를 피하려 하고 있다. DACOM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SEC 요구에 따라 등록해야 함을 재차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토큰 규제 관련 문제를 위해 플랫폼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 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디파이에 관해서 SEC의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암호화폐는 주로 자금을 모으는 게 목적이다라는 어찌 보면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좀 딱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SEC 위원장이 스테이블 코인 관해서도 카지노에서 포커 칩을 연상을 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 보면 이 달러의 기존 달러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현을 하는 그런 느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은 어제 잘 올라가다가 그럼 이제 왜 내려갔는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이 어제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뚫기 위해서 움직이는가 싶더니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걸 봤는데, 저는 어제 솔직히 60K를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새벽까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떨어지는 것도 제가 직접 보고 있었어요.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는 그림을 보고 있다가 막판에 이렇게 밑으로 지금 빠지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미국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가고 있다가 훈훈하게 장 시작을 하고 훈훈하게 가다가 갑자기 밑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뉴욕 증시 오미크론 확진자 소식의 하락,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죠. 오미크론 감염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에 따라 전체적인 움직임 방향이 지금 나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크게 지금 위치가 부정적인 그림, 부정적인 위치다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위치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럼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 이제부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금리, 이 미국 국채 금리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자, 일단 이 미국 국채 금리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나라에서 이제 발행된 채권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너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이건 조금은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씩은 살펴봐 주시기로 하고요. 자, 결론만 이야기를 드리면 이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장에는 안 좋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 시장, 우리 투자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 좀 얘기가 많이 있죠. 뭐 이제 채권 가격은 낮아져야 되고 이제 시장에 매도되는 채권량이 많아지면 사려는 사람이 없게 되면 금리가 오르는 그런 방향인 거고, 뭐 하여튼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보시는 게 시간을 좀 줄일 것 같아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미국 국채 금리가 하여튼 올라가게 된다. 국채 금리, 여기 미국 국채 10년물이 가장 적극적인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의 투자 시장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안정적인, 정말 어찌 보면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죠. 채권이죠.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발행을 한 채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미국 국채 금리가 밑으로 낮아진다 라고 한다라는 거는 투자 시장에 오히려 자금이 몰릴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투자 시장에 만약 미국 국채 금리가 반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투자 시장에 하는 것보다 미국 국채 금리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상승을 하게 되면 단기적인 증시의 조정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사람들은 오히려 투자 시장이 위축이 되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여러분들께 하냐면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좋은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존으로 생각을 했던 테이퍼링,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금리 인상이죠. 자, 하지만 지금 이 테이퍼링, 금리 인상, 자, 테이퍼링을 만약 진행을 한다. 테이퍼링을 진행한다라는 게 이제 양적 완화, 이제 축소죠. 매입을 축소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라에서 국채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삽니까? 나라에는 돈이 필요하니까 국채를 찍어내야 돼요. 지금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오히려 지금 테이퍼링을 하는 게 아니라 부양책을 더 내놔야 되는 그런 방향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국채를 내놓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어디에서 매입을 하냐? 은행에서 매입을 하고, 말했던 테이퍼링, 이걸 하기 전에, 자산 매입 축소를 하기 전에 계속해서 매입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국채를. 그래서 나라는 돈을 발행을 시킬 수가 있고. 자, 하지만 지금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거는 이 국채, 이거를 사질 않는다는 건데,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오히려 돈을 더 찍어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제너스 핸던슨의 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앤드류 멀리너는 금리 인상 예상하는 것은 이제 거의 말이 안 된다. 새 변이가 경기 회복을 방해한다면 중앙은행은 아마도 경로를 바꿔서 경기 부양에, 테이퍼링이 아니라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을 방해한다. 지금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빠르게 이제 끝이 날지 아니면 이게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 대규모로 위협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의 조건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지금 테이퍼링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죠. 인플레이션을 잡고 하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경기 회복. 이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제 회복이 받쳐지지가 않는데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은 다 죽으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지금 돈을 많이 빌렸어요. 장사도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하는데 이 금리 인상을 이런 상황에서 돈을 많이 빌렸는데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해버린다?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부채는 점점 더 많아지고 부채 부담은 더 많이 되고 그렇게 되면 다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 오히려 늦춰질 수 있는 이 중앙은행이 경로를 바꿔서 새로운 방향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시간이 더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금리 이렇게 지금 내려간다라는 거는요. 지금 전체적인 증시가 상승을 합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미크론 확진자가 첫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마지막에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한다라는 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투자 시장이 내려가고요.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자금들 이 미국 국채 금리 이 미국 국채를 사는 게 아니라 이 자금들이 투자 시장에 진입을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 자,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하니까 화폐 가치도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높아져. 물가 지수는 높아져요. 화폐 가치는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잡혀 있어요. 금리가. 그렇다면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할까요? 왜 그러냐면 인플레는 높아져. 화폐 가치는 떨어져. 근데 이 금리가 이 화폐 가치, 소비자 물가지수는 높아져요. 그러면은 여기에 투자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국채에 맡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또 하락을 한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잠시 몰리는 거, 그거는 맞습니다. 잠시 몰릴 수는 있습니다. 안전한 자산에 이제 투자를 하고자 해서 뭐 이렇게 잠시 몰릴 수 있는 뭐 그런 그림들은 나올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의 방향은 미국 국채 금리 지금 이 금리 인상도 나중에 진행을 한다?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지금 이 오미크론 제가 저번에도 항상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있죠. 배드 굿 뉴스 이즈 굿 뉴스라고 해서 나쁜 뉴스가 오히려 우리들한테 좋은 뉴스가 될 수가 있어요. 솔직히 비트코인 이번에 반감기도 있고 했지만 이렇게 랠리 시작했던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코로나 터졌죠.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때 코로나 때문에 시장 처음에 한번 밑으로 빠졌었다가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림.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해서 빠졌다가 나중에 이렇게 치고 올라갔던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다른 곳에 투자를 하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 자체가 그렇게 나쁜 위치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어제 선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선물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 정리하면은 선물하시는 분들 이 라인 들어오면 이제 숏 진입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라인 들어오면은 이제 롱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진입을 하는 거 괜찮지 않을까라는 포인트를 일단 잡아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위에 부분까지 들어오면은 숏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하라 했어요. 하지만 여기 라인 잡아놨던 위치까지는 뚫리진 않았고요. 여기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밑으로 빠지고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숏 내신 분들은 여기서 수익을 먹고 있을 건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숏이나 롱이나 지금 전체적으로 단타로 보고 있습니다. 단타로 보고 있는 그림이고 여기에서 무리하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선물하시는 분들은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여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저는 롱 위주로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단타가 아니라 그냥 높게 해서 그냥 쭉 이어서 갈 거기 때문에 만약에 빠르게 리스크를 조금씩 줄이고 빠른 스윙 스캘핑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향을 이쪽 범위 이런 범위로 측정을 해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그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선물에 투자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선물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라이브나 이런 걸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지금 밑에 지지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림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계속해서 두드려주는 그림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역 헤드앤숄더 나오는 그림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달러 지수 같은 경우에도 달러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가 떨어지는 게 비트코인이나 다른 투자 시장에는 좋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USDT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상승하는 거 느낌 없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충분히 오를 수 있다. 지금 위치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하나의 지표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흔들릴 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는 사람들한테서는 이 부분은 나쁜 그림이 아니다. 지금 나쁜 위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영상들 보니까 이제 욕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왔을 때 당연히 욕을 많이 먹을 거라 생각을 했고, 여기에서 오른다고 하면 욕먹고, 여기에서 내린다고 하면은 욕먹고, 그런 부분 많이 있는데, 나중에, 여기에서 또 견디신 분들, 다시 한번 또 치고 올라가서, 마지막에 웃는 분들이 될 수 있게, 이 사람, 당연히 저는 100%는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100% 맞추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니 때문에 도움 좀 받았다라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연말까지 한번 쭉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정이 있어야 상승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